1분 정도, 18분 정도로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마이크 켜져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시민연합, 약칭 자유연합이죠.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김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유연합이 지난달 5월 15일 날, 지지난달이죠,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사로서 5월 30일 날 4.15 총선 평가와 그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두 번째 심포지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유연합이 계속해서 이런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그 중에서도 우리 자유우파를 포함한 정치권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자유우파로서 어떤 투쟁의 이슈를 선점하고 제시하기 위한,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시는 뜻을 가진 분들, 그게 진보든 보수이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또 수비하고 이런 자리를 가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의 어떤 연대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유감입니다. 저희 주최 측으로서 또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신이죠. 에드워드 깃번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썼습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인구가 적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부강한 나라였으나 로마가 망한 건 정신이 쇠락했기 때문이죠. 지금 대한민국도 정신이 쇠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 제대로 된 진보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고 다시 우뚝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2차 심포지움 주제로 정한 것은 조국 민명 사태를 계기로 본 한국 진보의 민낯입니다. 이런 주제를 선정한 까닭은 조국 민명 사태는 국민적으로도 아주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주요한 이슈이기도 했지만, 또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가 모두 건전하고 상식에 입각해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나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그 바른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전 세계의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한 50%, 그리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50%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유권자층을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40%,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40%, 그리고 중간에서 스윙보트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한 2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진보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주로 발표자로 우리 진보 쪽에 이론가이자 맹장이신 주대한 선생님과 또 유명한 청년 진보 논객인 나현준 선생을 초빙하게 된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와 진보가 각각 제대로 서야 됩니다. 양 진영의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진영 간의 갈등도 불식되고 분열도 해소되고 나라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성정치권의 보수와 진보 모두는 현재 제가 볼 땐 비정상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추악한 욕심과 위선이 가득해서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 생각하며 진정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평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진보는 진보가 아니고 보수는 보수가 아닌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원래 이제 영어에서 컨서버티브즈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말인데요. 역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좋은 가치와 제도, 문화는 지키고 고칠 것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검증해 가면서 개선하고 개혁해 나가자는 것이 보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기성정치권에 보수를 하는 사람들은 개선과 개혁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특권과 지위, 속된 말로 국회의원 자리만 지키면 된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국골통이고 반동이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게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수의 문제점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요. 그럼 진보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거.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나라 경제가 망하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고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을 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진보가 무능한 이유는 인간의 어떤 지적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이성의 완전 무결성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이성을 개발하고 수기 과정을 거치면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근본적인 세계관,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지도 않은 설익은 정책들을 탁상 물림으로 만들어내서 소위 소셜 엔지니어링이 소셜 플래닝이 하면서 급진적이고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진보 정권의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진보에서 더 큰 문제는 이 단순히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잡할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허위와 위선, 그리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거짓과 위선이죠.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이고 진보적인 어떤 정책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전혀 반대이지 않습니까? 자, 이 가장 큰 진보의 대한민국 현재 진보의 특히 정치권, 진보 정치권의 문제점은 허위와 위선입니다. 조국 윤미향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한국 진보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저는 이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윤미향 사건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짜 진보의 허위와 위선, 추악함이 모두 드러난 비리와 거짓의 종합백화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윤미향 사건은 훨씬 더 뿌리가 깊고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 땅에는, 특히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반일 민족주의라는 망명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친일파로 찍히고 또 토착 왜구로 한번 찍히면 뭐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해야 되는 이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된 게 반일 감정입니다.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친일파들은 다 죽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조상의 친일을 한 게 문제라면은 좌파 인사들이 낸 그 친일 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만주군 소위나 또는 면석이를 지낸 것도 다 친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우리 조상들의 친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중학교나 나오고 관공서나 제대로 된 직장 취직했다면 이런 사람 다 친일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자, 뭐 우리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못 배워서 땅이나 파고 살았다 해도 처가 뭐 외가 쪽으로 합치면 우리 모두 누구도 우리 조상의 친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 좌파들 소위 한국 진보들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포함한 반대파들을 친일파라고 낙인 찍고 무자비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또 국민정서상 이것이 아주 잘 먹혀들었습니다. 누가 친일이냐 이 판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치 그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를 가진 거랑 마찬가지가 되었죠. 자,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한 이런 반일 민족주의가 이렇게 팽배했던 적이 없습니다. 70년대에 뭐 일부 친일 인명사전을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일제에서 해방되고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일파 논쟁, 반일 민족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그 핵심에 바로 윤미향으로 대표되는 정개혁 정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미향과 정개혁 정의원의 비유와 위선이 화신이었으니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정개혁 정의원을 만들고 운영한 목적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윤미향 등이 정개혁 정의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그게 바로 성역이 되었어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성역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개혁 정의원 윤미향이 어떻게 모금 활동을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유용하고 어떻게 횡령하고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성역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역사의 아픈 역사의 희생자들이죠.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이런 순수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불순한 정치적 의도와 주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였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정개혁과 정의원은 진보 세력, 소위 말하는 이제 현 정권 중심의 진보 세력의 프로파간다의 핵심이자 뿌리였습니다. 윤미향이나 정의원, 정개혁이 너 토착하고야 하고 정의를 하면 그 순간 이 땅에선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그야말로 선악과 정부정을 판단하는 절대 반지를 휘둘러온 것이 바로 윤미향과 정의원입니다. 이제 그 허위의 위선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이를 이용해서 소위 이제 좌파나 진보 인사를 매도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양심적인 진보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진보가 제대로 된 진보이고 어떤 사고와 행태가 진보의 올바른 자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제 한국 진보란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야겠죠. 이 진보라는 것도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보보다 가짜 진보들이 판을 치고 횡행하는 게 문제거든요.
자, 제가 뭐 저희 대한민국의 자체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공산 정권에 맹종하는 종북 주사파나 150년 전에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정통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극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진보, 이 대한민국에 나는 진보다 또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자유주의적 성향 때문에 보수나 우파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또 현 정권의 핵심적인 본질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뭔가 진보적일 것이다 라는 환상 때문에, 또는 그들의 선전 선동 때문에 지지하는 이런 정치적 성향을 지닌 분들이 약 40% 된다는 거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 40%의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진짜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진보를 식별해내고 그 제대로 된 진보를 지지할 때, 그리고 허위와 위선에 가득 찬 가짜 진보들을 식별해낼 때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제 언론에서 우리나라 진보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세력이 섞여 있죠. 이제 아까 말한 극단적 종북 주사파, 정통 마르크스주의자, 모태똥주의자 같은 사람들도 진보를 위장을 해서요, 사회 여기저기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적 그 헌정 체제 내에서 개혁과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자 등 사회주의적 진보도 있고요. 또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고 철저하게 자유와 합리성에 입각해서 사회를 재설계해야 된다는 자유주의적인 진보, 또 요즘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소위 PC 리버럴,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서 이제 이 40%의 진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족이지만 이 PC 리버럴이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PC 리버럴은 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가 반용, 그리고 가치와 주의 주장이 다른 주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을 주장하는 정치적 독립성, 이런 것들을 바로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고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의하고 또 이를 공권력을 통해서 강요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PC 리버럴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나 전일주의적 사고입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진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 진보는 의 핵심적 가치 또 정신이 무엇이냐? 약 대한민국의 40%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생각과 노선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0%의 국민들이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과 이상을 믿고 따르고, 또 이 스스로 진보적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 이분들이 바로 또 그리고 이제 현 정권이 좌파 정권이고 가짜 진보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지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해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생각을 공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진보는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이 그렇다면 이 한국 진보라는 정의에 비춰볼 때 과연 진짜 진보라고 볼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김대중 정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화해와 치유를 통한 국민 통합이
김대중 정신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신 뭡니까? 반칙 없는 세상, 정의와 공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과 윤미향 등의 행적을 보면은 바로 이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들은 하나같이 조국과 윤미향을 감싸고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면서 수사를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정한 진보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보가 아니라 퇴보고 수구 기득권 세력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진보가 제대로 서려면 기본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으로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해와 치유를 통한 국민 통합을 추구하고, 그리고 반칙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말로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된다, 강남 부동산 잡아야 된다. 자기네들은 강남 부동산 열심히 투자하고 팔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보가 똑바로 설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